자,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맹 윤지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원사격 특강 그 첫 번째인 보조선과 도형 파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그냥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하면서 아니면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뭔가 어렵게 느낄 법한 문제 유형이나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말 그대로 지원 사격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강입니다. 자, 우리 지원 사격 특강 시리즈는 총 5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하다가 필요하면 이 시리즈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총 5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첫 번째로 보조선과 도형이고요. 부제가 도형 속 필연을 찾아서, 필연이란 말이 좀 뭔가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필연의 반대말이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히, 그때, 이유 없이. 자, 그러면은 이 수업의 목적은 우연을 벗어나서, 우연에서 해방돼서 필연이라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에 통해서는 뭘 배우게 될 거냐면요. 중등기하 전범위를 다룰 겁니다. 자, 기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뭔가 쫄지 마세요. 이거 소위 선배들이 얘기하던 그 수능에 들어가던 기하인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형을 다루는 학문을 좀 유식하게, 좀 멋있게 기하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과 관계들, 뭐 합동이니 닮음이니 뭐 이렇게 배웠던 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전부 다 한번 싹 다 정리해보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론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이론 설명에 입각한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교재에 수록이 된 문제들이 예제를 포함해서 총 110문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난이도들이 110문항이 전부 다 똑같이 어렵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유형들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좀 고난도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항 선생님이 다 해설을 해 드릴 거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예비고1 학생이거나 현재 중3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모의고사를 꽤 여러 번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전국 등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전국 모의고사 처음 보통 시행하는 여러분 시기가 3월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뭐 배운 게 아직 없으니까 중학교 전범위를 다루게 되는데, 그 중학교 전범위의 시험 중에서 항상 도형 문제가 4점짜리,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중3이면 이게 몇 점짜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점짜리면 고난도 문제입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에 있어서 도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도형에 나오는 4점짜리 문항들을 좀 잘 풀어보자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1은 이미 지났고요. 지금 현재 고1이거나 아니면 예비 고2 학생의 경우에는 이 강의는 아마도 요 아래쪽 목표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통수학 2라고 하면은 현재 교육과정으로 치면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수학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수학상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또 도형이 나오죠. 도형의 방정식. 이 도형의 방정식을 해석기하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니까 쫄지 마시고요. 뭔가 도형을 다룰 건데 왜 갑자기 해석이란 말이 붙었죠? 도형을 이제 식과 수로 다루겠다. 수와 식으로 도형을 접근하자. 이런 새로운 방식을 담은 고등학교 도형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기하를 잘 하려면 중학교 도형을 당연히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기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논증기하란 말은 또 뭡니까, 선생님? 중학교 도형을 논증기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이 해석기하가 잘 될 거기 때문에, 자,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의 경우에는 해석기하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미 해석기하가 다 끝났는데요. 도형의 방정식 다 배웠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형의 방정식이 또 소위 굉장히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파트들에 있어서 계산량이 좀 많았거나 본인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중학교 도형 내용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것들을 복습해서 해석기하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비고이 학생이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라는 단원을
교육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대수는 지금 구교육과정으로는 수학 1이라고 불렸던 친구인데 이 수학 1, 즉 대수에서는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그 삼각함수에서는 해석기하가 아니라 중학교 도형과 유사한 내용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한다면 대수에서 다루게 되는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가 그럼 왜 만들어졌냐?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도형을 정말 극혐했어요. 정말 극혐. 왜 그러냐면 그날따라 도형 문제가 굉장히 잘 풀려서 막 선생님이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치면 막 여기서 팍팍팍 보조선 막 긋고서 계산을 다 했더니 답이 나왔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해설지를 폈더니 갑자기 해설지가 얘를 한번 연장해 봅시다.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봅시다 하더니 몇 줄 안에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서 문제를 막 풀었는데 그냥 어이없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위 현타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해본 적 없나요? 도형 문제를 푸는데 역시 그날따라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막 미지수도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하필 뭐 60도야.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두고 그럼 이 친구는 특수각을 포함하니까 루트 3K 여기는 2K 1대2대 루트 3 하면서 막 문제를 푼다고. 그런데 갑자기 식을 세웠더니 아 피타고라스를 써야지 하면서 4K의 제곱은 3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잠깐만 4K 제곱은 4K 제곱. 뭐야 이거. K의 값에 관계없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이런 어이없는 소위 전투 의지가 상실되는 순간들을 선생님은 너무 많이 겪었다고. 아 선생님 그러면 어린 시절에 도형을 정말 싫어하셨겠네요. 네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도형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3-4번에 걸쳐서 도형 파트를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내용을 다시 한번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지점들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해설지가 이 보조선을 그은 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 강의가 지원 사격의 첫 번째 특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PTSD.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여기서 연장을 해? 이거 뭐야 이거? 엥? 여기 있던 녀석하고 저 멀리 있던 녀석이 갑자기 합동이라고? 혹은 갑자기 닮음이라고? 아니 뭐야 이거? 어제는 잘 풀렸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여러분들도 혹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다면 아마도 실력이 우연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당연시 여겨왔던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얻게 된 능력치 그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고 왜 이러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우연이라는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연을 극복하고자, 우연에서 해방되고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형 실력에 있어서만큼 상향 평준화된 실력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중등기하 전범위를 행동 영역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맞곡지각이 서로 같다, 뭐 평행선의 성질, 닮음 등등등등등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단원의 순서에 맞게 구성된 게 아니고 행동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삼각형이 나왔다면 도대체 이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실천적인 얘기들을 위해서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의 명이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시선의 움직임. 그럼 이게 도형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도형 문제를 봤을 때 어느 부분부터 어떤 순서로 도형을 확인할 것인가? 이러한 관찰 순서에 대한 얘기들,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던 과정에서 원도 다시 한번 볼 거고 닮음도 다시 한번 볼 거고 뭐 합동도 다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 영역이라고 이런 것들을 부르고요. 이러한 행동,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입각해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선생님이 이 볼륨 1 특강에서는 정삼각형이 무엇인지,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도형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닮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닮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중학교 도형 내용을 전부 다루기는 하지만 그 순서대로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부터 강조했듯이 우연을 최대한 배제한 서술, 즉 보조선을 긋는다면 왜 이 보조선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이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 예제가 있을 거고요. 엑서사이즈 문제, 그 다음에 리버레이션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엑서사이즈 문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그 자체들의 성질을 기억하고 있는지, 마름모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고 아 이런 걸 배웠었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방문항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소위 최고 난이도 문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답률을 많이 맞춰라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얘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던 행동 영역에 맞게 문제를 접근하면 스르륵 하고 문제가 풀려있네?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 같이 보기 위해 구성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버레이션 문제의 경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근성을 갖고 선생님 설명을 그냥 꼼꼼히 잘 쫓아만 오면 되니까 복습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10개의 문제를 저랑 같이 다 풀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단원의 목차를 선생님이 좀 써봤어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있는데 1단원, 단원명부터 좀 뭔가 이상하죠? 출제 원리파, 도형 문제는 어떻게 출제자들이 만드는가? 선생님 그게 중요한가요? 우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안다면 이 지점에 함정을 팠겠구나. 이래서 이걸 물어봤겠구나.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 접근이 쉽겠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출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뭘 배우는지를 중학교 도형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수 보조선. 필수 보조선인 말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반드시 그어야 하는 보조선을 다시 한번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보조선 말고 다른 보조선은 사실은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건가요?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필수 보조선들로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필수 보조선들을 싹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단원에서 다양한 행동 영역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지식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단원이 바로 3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도형 내용과 그 다음에 도형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했던 안목들을 다 점검한 후에 마지막에는 종합 판단 문제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단원이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정삼각형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원주각이 어떤 녀석이고 어떤 성질을 갖는지 이런 얘기들은 자세하게 분석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듣는 학생들에 맞춰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중3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비 고1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3년 내내 배웠던 도형 얘기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수학 1,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배우는 1학기에 배우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도형 파트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공통수학 1에서는. 주로 도형 파트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는 공통수학 2입니다. 공통수학 2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해석기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첫 단원이 있는데 여기서 도형 파트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한 6개월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통수학 1의 전반부에 앞단원에 주로 도형을 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 끼어 있는 도형들은 다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다 보니까 공통수학 1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중학교 내용들을 까먹었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형 문제를 풀어왔을 때 감각으로,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좀 되게 높이 평가한 겁니다. 감각으로 퉁쳐서 처리했던 것들, 그냥 이건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이건 문제 풀다 보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하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풀이, 여기에다가 이유를 마련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이유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복습할 때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생각에 입각해서 복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2주에서 3주 정도 텀을 두고요. 그때 날 잡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형은 생각보다 이게 비가역적이에요. 또 이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도형 실력은 높여놓으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번 시간 투자를 해서 실력을 높여놓으면 꽤 준수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텀을 두고서 날 잡아서 꼭 복습을 하시면 먼 미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도형 실력 자체가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미 학교 다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중학교 도형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해석기하, 단원을 예습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해석기하가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해석기하라는 친구,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을 숫자와 식으로 다룬다고 했으니까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그렇게 많이 계산했던 내용들은 보통 뭐 때문에 생긴 일이냐? 중학교 도형 내용을 까먹었기 때문에 생긴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기하를 배우기 위한 예습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해석기하 배운 내용을 최대한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된 풀이는 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복습용 수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대수,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구교육과정으로는 수학 1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이 대수 단원에서 도형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유사한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결국 대수 교육과정을 위해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해석기하 혹은 예습할 해석기하 학습에서 계산량을 더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대수에 등장하는 다양한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것들 배울 거거든요. 먼 미래. 그때 배울 때 여러분들 도형 분석하는 문제들이 꼭 낄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 기하적 분석을 위해서 중등기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면은 나중에 새로운 걸 배우고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잔소리 한번 할게요. 수업도 시작 안 했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십니까?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도형입니다. 이게 숫자와 식도 당연히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형은 도형이니만큼 당연히 여러 번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직접.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손으로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도형 파트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실력이 꽤 오래 유지되니까 반드시 쓰면서 선생님이 설명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 보조선을 긋는 순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도형 실력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지원사격 첫 번째 특강에 대한 얘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형에 있어서 소위 PTSD가 있었던 분들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도형이 재밌는 단원이라는 것, 공부할 만하네 라는 단원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